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자, 오늘 2월 4일 오후 12시 6분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인생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지만 5분 10분도 안 보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몇 가지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틀어주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다면 그 집중력이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 집중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여러분들 주식 투자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라는 선견지명 내가 하나 놓을게요. 카트.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내가 최근에 장이 폭락할 때 폭락장 대응법의 마인드, 심리, 수급 기법 얘기하고 마무리 해주고 이제는 해외 시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그죠? 지금 주식 시장이 급반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확인했죠? 근데 어제 양봉이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내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 줄 때 해준 얘기, 오늘 던진 사람들 또, 그죠? 뒤통수를 맞는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얘기 한마디 해놓은 거 있습니다. 후회스럽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전기 및 수소차, 코로나 관련주 코멘트라는 영상이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 수소차는 베리굿, 코로나는 옥석가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이종복 추천주 비밀 해갖고 여기에 우리 산업 얘기할 때 해외 시장을 알아야 더 큰 수익 납니다. 영상이 있고요. 이종복이 방송 클래스, 내 영상 클래스가 분명히 여러분들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카트.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회원들한테 해준 방송 보여주면서 설명한 게 있죠. 여기 보면 하락각이 나올 때는 무조건 매도, 무조건 매도, 무조건 매도, 280 초반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 인지하고 해외 선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매도해서 200p, 300p 매겨준 거. 자, 월요일 개파락 양봉이 나오는 게 좋다. 중국이 개파락하고 꼬리 달면 거기가 바닥일 수 있다. 이건 단기 바닥이야.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 단기 저점을 보고 확인했죠? 이게 언제 거라고? 오늘 게 아니고 언제 거라고 여러분? 금요일 거. 예측 능력, 분석 능력, 시장 전망치, 해외 시장, 국내장, 그 다음에 추천 종목의 적중률, 수익률, 이런 걸 보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회원들한테 맨날 이런 거 하루에 한 개씩 틀어주고 공부시켜준다. 요까지 얘기하고 나는 화성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얼마나 일정하게 분석을 해주고 강의를 해주는지, 그리고 그 적중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추세에서 요런 자리, 시청자 여러분, 요런 자리들이 뭔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 주추세를 그리는 방법, 그죠? 저점 두 개가 있으면 추세를 그리고, 그죠? 고점 하나만 있으면 그 고점과 같은 각도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하락 트렌드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죠. 고점과 고점 두 개만 있으면 언제 찍었던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렌드에서 중심짜리 나누는 거, 요거 배우셨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거 배우셨죠? 그 다음에 요 트렌드 중심 위에 있을 때는 투자가 유리하고, 이건 뭐 머리가 이제, 그죠? 제가 원래 하이칼라는 안 타는데, 자, 이 트렌드 아래에 있을 때는 매매가 유리하다. 요거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을 이걸 N자형이라고 합니다. N자형. 그 다음에 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요 지점을 돌파형이에요. 돌파형 매매 기법을 이따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돌파형. 요런 지점을 돌파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것을 N자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트렌드적인 상승을 쭉 가면서 약간 조정받는데 자리를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쓰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추세엔 돌파, 이탈은 뭐냐면, 자, 여기서 깨지는 이런 지점, 그죠? 그 다음에 돌파된 전고점이 깨지는 이런 지점도 이탈형은 되나, 요 이탈형은 쓰는 거 아닙니다. 이런 데가 깨지는 자리,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탈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주추세엔 돌파 이탈, 그 다음 수렴이라는 것은 자,
자, 쌍분필입니다. 자, 여러분들 배 많이 고프시죠? 저도 상당히 오늘은 배가 많이 고프네요. 자, 수렴이라는 것은 주간에 쭉 빠지고 반등을 줄 때 이 빠진 폭에 61.8% 이상 올라가지 않은 상태, 적당하게 올라간 상태, 물론 61.8%까지 올라가도 수렴이 나올 수가 있으나 61.8% 이상까지, 그죠? 강하게 올라가면 다시 M자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기준이고요. 중심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때 중심까지 안 빠지고 적당히 빠진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수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렴형. 그 다음에 하락 N자. 아까 이제 상승 N자를 했으니까 하락 N자는 고점에서 빠진 다음에 반등을 줄 때 빠진 폭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1.8% 지점,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목소리가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올 때 깨져서 쭉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을 하락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바닥형은 말 그대로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에서 2번 이상 찍은 저점, 깨지지 않은, 그죠? 2번 이상 찍은 저점, 이것을 바닥형이라고 하고, 이 바닥이 하락 추세에서 나오면 저점의 이중바닥형, 상승 추세에서 잠깐 트렌드를 깬 상태에서 떠서 만들어지고 넘어가면 고점의 이중바닥형. 시청자님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패턴이고, 시장 분석을 할 때도 패턴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기준 잡는 법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패턴들에 있어서 어디가 매수의 급소고 어디가 매도의 급소냐, 이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돌파 매수 이탈 매도죠. 근데 아주 일반적이에요. 너무나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죠? 안 먹히는 거죠. 너무나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돌파 매수는 진짜 맞긴 맞는데, 돌파했을 때 매수하면 사자마자 조금은 먹어도 다시 빠졌다가 가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탈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탈하고 매도하면 맞긴 맞는 건데, 이탈하고 매도했더니 뭐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니까 올라가 버려요. 돌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 돌파 매수 이탈 매도가 가장 일반적인 거나, 그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매수하는 지점은 똑같은 겁니다. 트렌드가 깨지지 않거나 트렌드를 넘어가는 그런 지점, 혹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매도, 너무 많이 빠지면 매수인데, 기본은 양봉, 거래량 증가, 그죠? 추세 유지. 여기서 추세 유지는 우리는 22선 하나를 갖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런 어떤 기준과 원칙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뭐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주식이 이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배가 고픈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배 많이 고프시죠? 잠시 짜장면이라도 좀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잠깐만 금방 먹겠습니다. 30초 정도면 충분하죠. 사실 물 먹었어요. 자, 다시 칠판으로 와서 여러분께 빨리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그 키포인트, 시청자 여러분,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 상승을 할 때, 그죠? 어떤 추세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질 때, 그죠? 이쪽으로 빠질 때도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그쵸? 이 어떤 추세의 방향은 더욱더 확실한 겁니다.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슈팅이 걸리는 거죠. 시청이었죠? 슈팅이 걸리는 거죠. 슈팅이 걸리나,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물론 많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또 거기서는 또 기준을 잡죠.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어떤 지지와 저항 개념에서 우리는 지금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어떤 기술적인 측면,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 것이 현명하고 진짜 그렇게 잡으니까 잘 되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지, 거시적인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죠.
시청자 여러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가면, 그죠? 이 어떤 트렌드의 중심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는 중심이 여기였는데 많이 올라가면 중심이 높아지니까 이 트렌드를 벗어나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시청자, 자, 그 다음 많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빠지게 되면 쭉 많이 빠졌네. 오, 한번 사야지 하면서 이제 구미를 당기는 거죠. 구미를 당기게 됩니다. 구미를 당겨서 들어갔어요. 근데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산 사람들이 손실이 커요. 어느 정도 손실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은 이제 쌤쌤입니다. 또이또이잖아요. 반등을 주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손실이 컸던 상황에서 손실이 줄어들으니까 매도를 하려고 하고, 또 여기서 샀던 사람도 단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니까 매도를 하려고 하죠. 그럼 매도를 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쳐집니다. 이렇게 쳐지면 이런 트렌드에서 움직이다가 이 트렌드로다가 다시 밑으로 쳐지니까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기울이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더 빠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당연히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시청자죠? 그래서 항상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 관성의 법칙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관성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추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급변하는 것을 슈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청자죠? 어떤 그런 말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상승 슈팅은 단기 매도, 하락 슈팅은 단기 매수. 단기잖아요. 단기. 그죠? 그런 것들, 왜 상승 슈팅이 단기 매도가 되고 하락 슈팅이 단기 매수가 되는지, 아까 어떤 일정한 틀에서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시세가 급변하니까, 그죠? 한번 할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BUT 여기, 그죠? 제가 뭐 사실 영어는 뭐 발음은 좀 그래도 저도 가방끈은 있어요. 그죠? 근데 왜 BUT 했죠? 왜? Y? WHY. 자, 우량주라든가 기본적인 종목들은 그게 맞는데, 어떤 테마주라든가 어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세력주라든가 이런 건 안 됩니다. 슈팅이 걸렸다고 해서 함부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가 기준으로, 그죠? 종가 기준으로, 혹은 전장 30분, 막판 후장 닫기 30분 전에 액션을 취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세력주라든가 개별주 패턴은 어떤 패턴이 완벽하게 뚝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속이고 가죠. 더 땡기고. 시청자 여러분, 대선 관련주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쳤죠. 월요일날도 상한가 쳤는지 모르겠는데 종가권까지 끝까지 강력한 상한가를 쳐놓고 다음날부터 3호 개발인가 뭔가가 시초가, 걔는 T자 상한가였어요. 조그만 T. 자, 급등했던 주식이 시초가가 약하면 무조건 매도. 급등주 매매의 원칙에 있어요. 걔가 약간 시초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하한가 거의 내리꽂히고 어떤 건 점하한가 가서 팔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4번 상한가 치고 4번 하한가 맞으니까 더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상한가 쳤을 때까지는 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이제 점하한가 맞기 시작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네, 점하한가 맞다가 이런 T자로 다 풀리잖아요. 여기서 따라가요. 초보분들은 죽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하한가 갔다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팔아먹는데, 그죠? 불나방이죠. 불나방. 여기서 들어가서 다시 눌러놓고 또 하한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여기서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있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엑기스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지금 엄청나게 실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 제주도에서 어떤 그런 측면적인 걸, 제주도라네요. 부산이죠, 부산. 측면적인 측면을 말씀드렸고 어떤 종목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종목들 지금 샘플링을 보려고 했었는데 뭐 어차피 지나간 데이터
뻔하죠.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 나와서 빠진 것 같고 샘플링 빼거나 그러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안 뺐고 이제 조금 빠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종목들이었고 그런 종목들이 반등을 줄 때 왜 다른 종목보다 강하게 반등을 줬고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어도 왜 다른 종목보다 덜 빠지는지 시청자 여러분 그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실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다다음 주죠. 12월 22일 날인가요? 다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해갖고 제주도에서 이제 2박 3일을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과 같은 어떤 실전적인 측면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는 기본 기준이 틀리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저도 드리고 가야죠. 그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팝업 뜨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 쪽에서 가시는 분들은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몇 분 정도 더 오실 수는 있고요. 자, 해서 하여튼간 요런 측면적인 거를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락했던 주식이 반등이 큰 거. 시청자 여러분, 반등이 큰 거. 그 다음에 상승 트렌드로 갈 때 슈팅이 크게 걸린 거. 그 다음에 고점에서 하락 N자로 빠질 때, 그죠? 고점에서 하락 N자로 빠지거나 N자 그냥 다이렉트로 급락할 때 거래량이 없이 빠진 거. 그 다음에 고점에서 빠지고 하락 N자로 빠지더라도 이전에 상승 시도를 할 때 다이렉트로 올라간 주식 말고 이렇게 꺾임으로 그죠?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면서 지지선이 많은 돌파된 고점이 많은 종목들 시청자 여러분 돌파된 고점이 많은 종목들이 고점에서 급락후 천양봉을 쏠 때 유리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다 나갔어요. 그 다음 전고점을 넘어갈 때 돌파형은 완성. 시청자 여러분 완성된 패턴은 완성된 걸로 그 다음에 그 완성을 시키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긴 양봉이 좋겠죠. 갭으로 돌파할 때는 어떻게 갭으로 돌파해야 되냐면 강력한 저항선을 갭으로 돌파한 상태에서 봉으로 말아야 돼요. 점으로 가거나 T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점으로 가거나 T로 움직이는 애들은 빠질 때 급락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는 봉으로 돌파할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 빠질 때는 당연히 거래가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캔들 거래량 그 다음에 패턴들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락을 돌릴 때 바닥에서 많이 반등하면 반등할수록 그게 좋은 겁니다. 그 종목들이 눌림목을 줄 때 그걸 공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 거니까 많이 빠질 때 거래량이 없이 빠지거나 여기서 주인들이 있었던 게 무슨 말이에요? 기관들이 안 팔거나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빠진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빠질 때는 거래가 없이 빠졌다가 바닥을 치는 양봉이 나올 때 바닥을 치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때 거래가 쓰는 게 좋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청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주추세엔 돌파 이탈 수렴바닥 급락후 천양봉의 어떤 패턴들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과 기본적인 성격을 받고 그 기본적인 상태에서 매수하는 방법은 양봉 거래량 증가 추세 유지. 여기서 저는 21선 지지 이걸 표현을 해드리는데 최소한 21선이 지지를 하거나 최소한 5일선 안착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시그널적인 측면 거기서 첫 번째로 매수를 들어가되 급락후 천양봉은 요런 조건 그죠? 그 다음에 수렴형은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주추세는 요런 조건 돌파형은 요런 조건 N자형은 사는 게 아니고 파는 거 그죠? 이렇게 앤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시장 파악. 그럼 시장 파악이 뭐예요? 이걸 갖고 호재와 악재가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다음에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고 중심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흐름이 어떠냐 등등 기타 등등 거두절 및 중간 생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을 잡아놓고 시청자 여러분 그 기준 내에서 움직일 때 그러한 패턴들이 되는 거지. 그 기준이 깨지거나 자 보세요. 지지선이 1920인데 1920이 깨지면 그 다음 지지선은 예를 들어서 1880이다. 그러면 1920이 깨지는 지점부터 1880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졌다고 걔네들이 다 가겠습니까? 오마이갓! 아니죠. 그렇게 하는 시청자 그렇게. 근데 굳이 그런 식으로 짧게 끊어진다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 끊어질 때 다 던지고 돌파할 때 다 매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가벼운 분들 전업 투자자 투자 자금이 적당한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직장인 초보 엔드 금액이 막 몇억 몇십억씩 되는 사람들이 깨졌다고 다 던져버리고 돌파했다고 다 사고 합니까? 오마이갓이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비중.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고 투자하는 사람은 비중이 중요한 거라는 나오는 거죠. 다 막 정리가 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는 파워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제가 검정색으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본적인 트렌드. 자,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어때요? 집중력하고 진짜 주식시장에 새로운 눈이 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마칩니다.